예, 안녕하세요. 경의선 공유지 시민행동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상철입니다. 이번 주의 논평은 오늘 서울시 의회에서 진행이 됐던 버스 준공영제와 관련된 이제 토론회를 좀 리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 자료집인데요. 오늘 서울시 의회에서 개최됐던 버스 준공영제 토론회가 좀 의미가 있었던 것은 이 제도가 시행된 지 15년이나 됐는데 이게 이 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를 거의 최초로 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그 다음에 버스 사업자들의 그 모임인 버스 사업자 조합, 그리고 시민사회를 대표해서 제가 속해 있는 공공교통 네트워크에서 제가 참여를 했습니다. 오늘 이제 흥미로운 쟁점들이 몇 가지가 나왔는데 실제로 이제 제가 발표를 하면서 좀 핵심적으로 제기를 했던 것은 버스 준공영제라고 하는 것이 이제 몇 가지 이제 오해들이 좀 있는 거죠. 가장 대표적인 게 이게 준공영제 이렇게 하면 마치 공영제인데 약간 좀 모자란 뭐 그런 느낌으로 봤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제가 제안을 했던 것은 현재 버스 업체들에 대해서 재정 지원을 해주고 있는 현재 체계는 준공영제, 그러니까 공영제에서 준이 아니라 민영제인데 거기에 재정 지원을 하는 구조다. 그래서 사실은 민영제 구조에 가깝다라고 하는 평가였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당연히 이후에 해야 될 일은 공영제적 성격을 갖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적, 그 다음에 법적 보완이 필요해지는 것이죠. 이런 주장에 대해서 사실은 이제 사업자 단체나 서울시나 굉장히 반발을 할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의외인 것이 오늘 그 버스 사업자 조합에서 나왔던 그 기획실장이라는 분이 인정을 한 겁니다. 뭐라고 인정을 했냐면 현행 서울시 버스 준공영제는 민영제에 맞다. 애초에 2004년도 당시에 버스 준공영제를 도입할 때 준공영제라는 말은 사용하지 않았다. 준공영제적 요소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 버스 공공성 강화, 이런 식으로 합의가 됐던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현행 버스 준공영제의 경우에는 법적 근거가 상당히 미비합니다. 실제로 서울시의 경우에는 사업자 조합과 서울시가 맺었던 한 장짜리 협약서에 의해서 현재까지 운영이 되고 있는 중이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이제 시민들의 경우에는 서울시 재정을 통해서 이 사업이 진행이 되니까 거기에 따라서 이제 횡령이나 내지는 뭐 조은용이나 이런 것들이 일어나면 당연히 서울시가 거기에 대해 개입을 해서 환수를 할 거라고 기대를 합니다. 하지만 현행 버스 준공영제 체계 내에서는 서울시의 어떤 그 규정에도 전용해서 사용한 돈을 환수할 수 있는 근거를 갖고 있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좀 문제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의사 표현을 할 수 있어도 실질적으로 부당하게 사용된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는 기준이 혹은 근거가 하나도 없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오늘 토론회에서는 버스 준공영제의 그 법적 제도적 강화를 위한 논의들이 좀 많이 제기가 됐습니다. 크게 보면 일단은 버스 준공영제에 대한 법적 체계를 좀 갖춰야 된다. 그리고 거기서 핵심적인 내용은 버스 보조금을 법적 보조금 체계 내로 좀 강하게 넣자라고 하는 제안들이었는데요. 그 과정에서 이제 버스 사업자 조합에서 낸 이제 좀 흥미로운 주장이 있었습니다.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 버스를 이용하는데 사용되는 이제 그 비용이 어떤 성격이냐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버스 사업자들은 그것을 일종의 재정 지원금이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재정지원금이라고 하는 것은 이 민간 사업자가 하는 사업을 그냥 보조해 주는 것이라는 개념인 거죠. 그런 면에서 이제 큰 인식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과연 이걸 보고 있는 시민들은 버스 사업자들이 주장하는 것을 얼만큼 받아들일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좀 주목하고 싶은 건 이제 요금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서울시나 버스 사업자들은 계속 현행 버스 요금이 원가에 못 미치는 돈이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버스 이용자들이 그것을 다 부담해야 되는데 그것을 제값을 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적자가 쌓이고 있고 그 적자가 버스 업체의 부담이다
라는 이제 주장을 하는 셈인데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 말은 사실과 다릅니다. 왜냐하면 버스 준공영제라고 하는 것은 적자를 보존해주는 정책입니다. 그러니까 당장 운영과 관련돼서는 적자가 발생할 수는 있으나 그것에 대한 차액을 운영 차액을 서울시가 재정으로 3천억 가까이 보조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현재 버스 업체가 적자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은 준 돈을 어딘가 빼먹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주장은 맞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요금과 관련해서 한국의 버스 요금, 특히 서울의 버스 요금이 싸다라고 하는 이제 주장인데요. 그걸 위해서 이제 사업자 조합 쪽에서 재밌는 그림을 하나 그려갖고 왔습니다. 그게 뭐냐면 다른 도시의 버스 요금과 서울시의 버스 요금을 비교한 건데요. 굉장히 흥미로운 그림입니다. 이제 요런 그림입니다. 요런 그림. 그러니까 이제 이 그림의 핵심이 뭐냐면 서울시 버스 요금을 100이라고 했을 때 이제 다른 도시들은 얼만큼 나타나냐라고 보는 건데, 이제 여기서 스페인과 비교를 했을 때는 한 6배 정도 싸다라고 하는 그림입니다. 이것은 이제 그 서울 시립대에 맡겨서 이제 연구를 한 거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 그림이 갖고 있는 것의 이제 한계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절대액 비교라고 하는 건데요. 절대액 비교가 왜 문제냐면, 만약에 여기에서 예를 들고 있는 스웨덴이나 호주나 독일이나 이런 데가 서울시와 똑같은 임금 구조를 갖고 있다라면 이 비교는 타당합니다. 그러니까 300만 원 버는 사람에게 만 원과 100만 원 버는 사람에게 만 원은 그것의 상대적 가치는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한 3배 정도 차이가 나겠죠. 비슷하게 이 스페인이나 호주나 독일의 일반적인 임금 수준과 서울의 임금 수준은 차이가 있습니다. 단적으로 최저임금만 비교를 하더라도 못해도 1.5배 정도의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절대액 비교는 한계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비교의 문제점은 뭐냐면, 이게 이제 일회용권, 그러니까 한 번 탈 때의 요금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 시민들은 그냥 하루에 한 번 타는 거 아니거든요. 내일도 타고 모레도 타고 또 하루에 2번씩 왔다 갔다 출퇴근마다 탑니다. 즉 한 달 동안 생활하는 데 소요되는 교통 요금을 비교해야 하는 것이 좀 더 실질적인 요금 비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 데이터를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게 한국교통연구원이라는 데서 이제 만든 데이터인데요. 요 밑에 있는 표는, 밑에 있는 그림은 일회권을 비교한 겁니다. 일회권을 비교했을 때 서울시는 다른 도시들에 비해서 좀 싼 편으로 나옵니다. 하지만 그 위에 있는 그림을 보시죠. 월간 비용입니다. 그러니까 한 달 정도 사용하면, 한 달 교통요금을 사용한 것을 비교를 하면 일회권과는 다르게 굉장히 부담이 높은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구조가 왜 나타나느냐? 한국의 이용권 구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외국의 경우에는 정기권의 경우에 굉장히 많은 할인 혜택이 있습니다. 런던과 같은 경우는 거의 40% 정도의 할인율을 보입니다. 그렇게 됐기 때문에 대중교통을 정기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은 더 값싼 요금을 이용하는 셈이 되는 것이죠. 하지만 한국의 경우에는 정기권이라고 하는 제도가 발달되어 있지 않아서 일회권에 곱하기 30 혹은 일회권에 사용 횟수 한 60 이렇게 곱하는 것이 월간 비용으로 그대로 반영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통요금이라고 하는 것이 일회권 기준으로 보느냐 아니면 월간 비용으로 보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판단의 가치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저는 그것을 일종의 관광객 비용이냐 아니면 거주자 비용이냐로 비교하고 싶습니다. 일회용을 보통 사용하는 사람들은 관광객들이죠. 정기권을 살 필요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관광객들에게 서울시 시내버스는 싼 게 맞습니다. 하지만 서울에 살고 있는 거주자들, 정기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에게는 여전히 비싼 가격이다 라고 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좀 강조를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이 만들어내는 사회적 편익입니다. 실제로 제가 있는 공공교통 네트워크 차원에서 자가용 이용자들의 외부 비용을 계산한 적이 있습니다. 즉, 한 사람이 하루에 자가용을 한번 사용할 때마다 어느 정도의 사회적 비용을 만들어내느냐, 환경, 그 다음에 시간 지체와 관련된 것, 이런 사회적 비용들을 계산했더니 하루에 13,000원 정도의 외부 비용을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하루에 세금으로 부담하는 자가용 이용자들이 세금으로 부담하는 비용은 3,000원에 불과했습니다. 즉 한국의 자가용 이용자들은 자가용을 이용할 때마다 10,000원 정도의 사회적 편익이 발생하는 겁니다. 즉 자가용을 이용하는 게 더 비용을 아낄 수 있는 거죠. 그 외부 비용은 누가 감당을 하고 있습니까? 자가용을 이용하지 않는 사람들이 함께 내는 세금 비용으로 나타납니다. 시간 비용이나 환경 비용이나 이런 것들이죠. 그런 면에서 자가용 이용자들을 적극적으로 대중교통 이용자로 전환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 때 실제로 10,000원 정도가 차이가 나는 그 외부 비용의 그 구조를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투자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제가 고민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접근을 한다면 현재 대중교통 체계는 굉장히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외국의 경우에는 혼잡 통행료, 그 다음에 주차장 수익, 그 다음에 불법 주차에 따르는 과징금, 과태료 등등이 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의 요금 지원으로 사용됩니다. 하지만 한국은 주차장 요금은 주차장을 새로 짓는데, 그 다음에 백화점이나 대형 상업시설이 내는 교통유발 부담금은 그 대형 상업시설에 도로를 깔아주는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방식의 재정 운영이기 때문에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그에 발생되는 사회적 편익에 대한 보상이 굉장히 낮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버스 준공영제 체계는 근본적으로 좀 바뀌어야 합니다. 그런데 민간 사업자에게 어떻게 보조를 할 거냐라고 하는 그 기준이 아니라, 사업자를 중심에 놓는 기준이 아니라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늘리고 그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보상 체계를 갖출 것이냐,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현행 버스 준공영제 체계가 좀 전면적으로 개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고민을 하는데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 촬영을 하고 있는 곳은 마포 공덕역 인근에 있는 경의선 공유지 이고요. 이곳은 공덕역 1번 출구 쪽으로 나오시다 보면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곳으로 한번 찾아와 주십시오. 감사합니다.